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싱거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싱거스 매니저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감기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저도 좀 감기가 좀 있어서 아직 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국내 증시 참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았다 말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떴다가 전반적으로 밀렸고요. 뭐 앞서서서 우리 윤아 아나운서분이 또 펩트론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투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들이 신고가 근처에서 다시 또 재차 밀리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코스닥의 선전을 계속 기원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종목들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포트에서 좀 제외하고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에서 중심으로 좀 가져갈지 또 힌트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이 또 고민하게 될 우리 윤아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첫 번째 종목 한번 선택해 주시죠. 네, 오늘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방향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서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로봇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현재 피지컬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권가에서 이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이제 팔란티어가 있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로보티즈가 있지 않나. 조선의 팔란티어 역할을 로보티즈가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이요 굉장히 팔란티어와 비슷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섹터와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의 영역은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뭐냐면 비슷한 각도로 좀 올라갔다라는 이제 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로보티즈가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지금 장대 양봉이 좀 출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가 자체가요 정말 뭐 올해 상반기 때가 거의 로봇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탈락하는 로봇주들도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초 이제 1, 2분기 때는 전반적 로봇주들이 같이 순환매를 들어가다가 최근 이제 여름 이제 한 3분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로봇주들도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는 형태가 나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이 손 동작을 할 수 있는 모션 부품을 생산하는 1위 업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요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었고 중간에 좀 무중도 하면서 주주 가치 재고도 좀 진행했었고요. 자, 근데 11월 4일 날이 어떤 날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3일 전날이 바로 이 깐부 회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삼성역에 있는 깐부치킨이라는 곳에서 이재용 회장과 뭐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선환 회장이 셋이서 만나서 뭐 일본 선술 뭐 500만 원짜리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시고 뭐 주변에서 이제 치즈스틱도 나눠주고 뭐 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엔비디아 지포스 뭐 런칭 기념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이제 쭉 올랐다가 어떻게 됐죠? 예, 빠졌습니다. 쭉 빠졌죠. 쭉 빠지고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한 7% 정도 상승이 나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던 배경은 딱 하나예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이제 부각, 그리고 로보티즈 대표분이 CEO분이 상당히 주가 부양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2027년도까지 해서 2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2년도 아니겠네요.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인데,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약 한 300만 대 이상을, 300만 개를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겠다. 그만큼 이제 캐페스 투자도 하고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 증권사에서 오늘 나왔던 이제 뉴스는 뭐였냐면 목표 주가를요 27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깐부 회동 이후에
주가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특히 로봇주 중에서는 로보티지가 좀 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정고점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로봇주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로보티지가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이 대장이었냐면 바로 SPG라는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네. SPG라는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원래 대장은 사실 로보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년은요, 그 섹터별로 이런 대장들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뭔가 아직 못 올라올 로봇주도 물론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장세가 또 나오면서 쉽게 해서 부동산 시장하고 연동해서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하이엔드만 올라가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중심 지역의 하이엔드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주 중에서도 이런 하이엔드격인 이런 종목들 대장 종목들만 매기가 쏠리면서 조금은 이제 소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로봇주를 뭔가 내가 사고 싶으면은 로보티지 같은 종목이 저는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당연히 저도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 거기 넘어가는 때까지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을 앞두고 로봇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장주 로보티즈 정고점가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펩트론입니다. 오늘 바이오는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데 특히 펩트론이 일라일리와의 계약 불확실성으로 오늘 더 빠지고 있어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더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이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이제 일리알리와의 그 물질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제 평가 시한을 이제 14개월 정도를 계약을 했고 잘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계약을 따른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예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드리면 요때입니다. 요때죠, 요때. 요때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때 당시 주가가요. 10만 원 정도 아래였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최고점까지 몇 배 올라갔죠?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올라갔죠. 10만 원 근처에서 뭐 40만 원까지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9만 7천 원이었으니까요. 신고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14개월 뒤에 평가 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주담 IR 담당자는 페트론에 대해서 12월 7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략적으로 14개월 뒤이기 때문에 10월 7일 날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월 7일 정도 내외다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펩트론 5분봉인데요. 오늘 5분봉이에요. 장 초반에 살짝 떴었습니다. NXT월에서 약간 좀 플러스 나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좀 눌렸습니다. 좀 눌렸고요. D&D 파마텍도 좀 눌려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주가가요. 갑작스럽게 이게 사실 이제 5분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한 2분 사이에 순간적으로 거의 20% 가까이가 급락이 나왔어요. 바로 이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호가창 체결량을 한번 찾아보니까 뭔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뭐 500주, 700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이제 좀 큰 토막으로 내면서 던지는 흔적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거래가 좀 붙는 현상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뜻은 뭐냐면 이게 이 12월 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평가 시한 관련돼서 분명히 패트론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ABL 바이오가 2주 전에 이것 때문에 뭐 2분 만에 상한가를 가버리고 일라릴리와 계약 체결했다고 뭐 지분 투자까지 나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다른 회사들은 뭔가 잘 기술 수출 이전도 되고 계약도 따르는데 너네는 왜 14개월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좀 증폭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어느 정도 공시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공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미리 좀 누가 선제적으로 좀 이제 메이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돈들이 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은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신규로 이제 뭔가 급락 나왔다고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좀 올라갔다가 쭉 다시 빠진 거거든요. 이제 NST가 좀 더 빠지고 있는데 공시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면은 당연히 좋겠죠. 오히려 이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뭐 40만 원을 완벽하게 넘어가는 패턴 나오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펩트론이 14개월 뒤에 바로 지금 이제 구간인데요. 자, 요때죠. 요때 이제 일라릴리와의 평가시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그만큼 주가가 지금 거의 3배 넘게 올라간 상황이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미리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투자자들은 야 일라릴리랑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네 뉴스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지금 3-4배 정도 올라간 상태가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시장 관련돼서 연장 계약을 체결하든지 뭔가 이제 불발되는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작년 10월 달 초에 네. 일라리라 평가시장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주가로 회귀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펩트론은 좀 신규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 코너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사실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여기서 추천을 해드리고 신고가 한번 갈 거다고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개미 털기다, 개인 털기다, 뭐 이런 여러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긍정적인 뷰도 있고 부정적인 뷰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많으신 분은 축소를 좀 해놓고 좀 남은 물량 가지고만 좀 보유를 해서 그 공시를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마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실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습니다. 네, 된다는 100% 보장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상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좀 의견 드릴 테니까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일라일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정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빅파마니까요. 근데 $1,000가 지금 넘어가서 신고가 나왔잖아요. 뭐 항상 이제 $1,000가 넘어간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액면 분할을 거의 전통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좋고 사실 노모노디스크랑은 이제 경쟁 관계인데 노모노디스크 주가는 이러고 일라릴리는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일라릴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뭐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런 R&D 비만 쪽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기술을 자꾸 이제 플랫폼들을 자꾸 수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런 퍼블리싱 관련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회사를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아마 최근에 기술주들은 많이 떨어지고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미국 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술주들을 빠지면 매수해가지고 신고가 나올 때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좋지 지금 이렇게 이미 수급이 헬스케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라릴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좀 분할 이슈가 나오든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 자리에서 글쎄요. 매수는 조금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조금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라일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또 어떻게 보실지 네, 궁금해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이제 차트 보게 되면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일라릴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11월 달 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뭐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얼마치 샀다 공개하고 포지션 공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AI 버블론 얘기하면서 월가 보면 아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잖아요. 지금 반비례 관계에 위치해 있다. 헬스케어는 막 올라갔는데 팔란티어가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기술주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분위기가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뜻은 뭘까요? 지금 미국 주식에서 헬스케어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실현 관점을 보고 그리고 역발상으로 오히려 이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올해 저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만약에 지금 157불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140불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네.
이미 지금 월가 보고서 자료를 봤을 때는 헬스케어 쪽에 대한 이 과다, 익스포저 노출도가 굉장히 지금 90% 넘게 있고요. 기술주들은 지금 한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의 역할로 보면서 역발상으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145 초반대까지 밀리면 사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흐름이 좀 뒤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방송 마치고도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주식밴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그쪽 들어오셔서 또 관련된 또 시장 코멘트 제가 올리고 왔거든요. 확인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올리고 왔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무료 주식밴드를 통해서 시장 코멘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관련해서 궁금증 정말 많으신 분들은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